안녕하십니까, 이표더벨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유럽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유럽을 얘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연초부터 보게 되면 미국을 계속 사는 추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하늘색 차트가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온 부분을 보시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제 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과 미국의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좀 겹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같은 이제 비즈니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은 이제 유럽보다 거의 30에서 50% 가까이 비싸게 거래되는 그런 국면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럽을 매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자금이 꾸준히 1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을 추가적으로 사지 못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글로벌 특히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근까지 보게 되면 이제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거의 매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글로벌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글로벌 자금에 관련된 빅데이터들을 다양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유럽의 주식의 어떤 매도의 새는 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 이제 데이터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 동안에 너무 많이 벌어졌던 밸류에이션, 즉 상대 가치 측면에서의 어떤 큰 차이의 갭이 조금 메워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이제 유로화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유로화 자산을 사야 되는데 혹은 유로화 자산을 더 매도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미국 달러를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고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의 이동이 여기서 이렇게 가던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는 국면에 이제 들어왔다. 이제 사실 초입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갈지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이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유럽은 그에 비해서는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기여비용이 너무 높고요, 미국은. 그런데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구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럽도 당연히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단순하게 화폐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달러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긴 한데요. 그런데 너무 이제 가치의 어떤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 반작용이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원화의 강세를 보이는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지금 이미 시장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상대 가치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 반작용이 일어난다. 이 부분은 선진국 내에서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데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보게 되면 약간 그런 형태의 자금의 어떤 빅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항상 안전한 자산인 미국 자산을 사야 되겠다 에서는 약간 이제 한 템포 정도 조금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의 사실 결론이고요. 근데 이왕이면 비달러 자산 중에서 선진국 내에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럽이 조금 유리한 국면에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상대 가치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의 어떤 유출과 유입 형태가 보일 수 있는 국면까지 지금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힌트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글로벌 주식형 포트폴리오나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현금을 공격적으로 줄여서 비달러 자산들 저희가 지금 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데이터들의 시너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뭐 연초라든지 작년 연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이제 이런 유럽 관련된 자산들을 사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힘을 좀 싣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이동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분명히
극단적으로 벌어진 상대 가격의 어떤 국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회비용, 즉 금리가 높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좋다를 산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치의 차이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싼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좀 낮으니까요. 싸다는 것은. 그럼 기회비용이 낮은 곳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 패턴이 희한하게 달러 자산보다는 이제 유로화 자산을 사는 쪽으로 지금 스위치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주식을 사야 되겠는데 자금의 이동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차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폐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무조건 달러 베이스로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 보다는 통화도 약간 어느 정도 좀 분산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달러에만 너무 베팅을 하는 것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 가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주식이건 채권이건 다양한 자산 측면에서 화폐 단위 기준으로도 너무 상대 가치가 많이 벌어진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시는데 활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달러를 매도하고 유로화를 매수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데이터상으로 확인시켜 드렸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화폐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선진국 통화는 달러 말고도 유로화가 있는 것처럼 당일 유로화 말고도 보시면 엔화도 있고요. 파운드화도 있고요. 스위스 프랑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산들 중에서 오늘처럼 투자에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가 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한다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